자, 거기에 또 오타가 있네. 오타가 아니라 이건 오타라고 말하기 좀. 야, 얘들아. 50번의 수능 기출 3번 문제가 완전 밑에 문제를 지우고 뭐라고 쓰냐면 Q점에서의 높이가 얼마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됐어요? 준아 됐어? 돼? 이게 다 타이핑을 쳐서 만들다 보니까 이런 건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선생님 봐봐. 어떻게 선생님의 특급 비법을 좀 어떻게 좀 전수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 씨발 없음 말고. 있어 없어? 성환이 있어 없어? 정성이 부족하다 씨발 존나. 자, 기가 막힌 법을. 야! 기가 막힌 법을 알려줄게. 기가 막힌 법. 잘 봐. 사실은 핵심은 이거 아니냐? 야, 결국은 내려올 때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 아니야? 맞잖아. 응? 응? 근데 잘 생각해봐. 내려온 위치 에너지는 mgh고 증가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mv 제로의 제곱이야. 선생님 갑자기 이게 뭐예요? 예를 들어 여기가 속도가 v0고 얘가 내려와서 여기가 v라고 하면 여기가 h라고 하면 감소한 포텐셜 증가한 운동 에너지 차이란 말이야. 돼? 오케이? 근데 잘 봐봐. 내가 머리를 좀 써볼게. 고등학교 3학년들도 이걸 배우거든. 물리에서 내가 가르쳐주거든. 애들 울어봐. 이런 문제들 푸는 방법이 첫 번째, 바스트. 최고점을 찾는 거야. 그럼 최고점의 특징은 처음 속도가 없단 말이야. 그럼 잘 보면 이런 거 다 상수야. 내려올 때 질량이 바뀔 리가 없거든. 그럼 무슨 결론이 나느냐? 내려오면서 내려온 수직 높이는 열봐! 수직 높이는 결국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단 말이야. 아니 적지 마. 그냥 보기만 하란 말이야. 환장한다 아주 애들이. 네? 오케이? 그럼 얘가 어딘지 모르지만 어디서 분명히 정지해서 내려왔을 거란 말이야. 됐니? 설명됐어? 자, 그럼 집중. 만약 어떤 최고점에서 내려왔을 때 요 새끼의 속도를 제곱하면 요게 내려온 높이야. 돼? 제곱한 게 내려온 높이라고 비례한다고. 아니 어떤 애가 내려올 때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면 운동이 증가한다며. 그럼 이걸 제곱하면 이게 내려온 높이하고 비례한다고. 성환아. 그럼 성환이가 도와줘. 이걸 제곱하면 요걸 한 개라고 해볼게. 한 개. 한 개. 되는 거야? 그럼 성환이가 도와줘. 얘 제곱하면 몇 개야? 정신아. V제곱이 한 개라고. 그럼 9V제곱 몇 개야? 9로 임마. 그럼 네가 말해봐. 여기 몇 개야? 그렇지. 그럼 네가 말해봐. 한 개는 얼마야? 8분의 H 아니야? 돼? 그럼 아준이가 얘기해봐. 얘 제곱하면 몇 개야? 4개야. 그럼 맞춰봐. 9개인데 여기가 4개야. 그럼 여기 몇 개야? 5개야. 그럼 한 개가 얼마래? 8분의 H래. 그럼 5개면 얼마야? 8분의 5H. 끝. 계산 아무것도 안 했잖아. 빨리 해봐. 빨리 해봐. 오빠도 운다. 형들. 씨발 존나 계산했는데. 야 이런 거 안 적냐? 아이 진짜 적지마 씨발야 적지마. 아 비법 이런 거 필요 없어. 적지마. 밑에 있는 수학기출 4번은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풀어봐. 선생님 지금 가르쳐줬던 방법을 풀어보고 기가 막히지 준아야. 어? 형들 울고 가. 이만 개새끼는 존나 잘해.
그걸 이용해서 3번을 밑에 4번을 풀어보라고. 아까 알려준 방법하고 둘 다 써서. 밑에 있는 4번 문제를 아까 가르쳐줬던 방법과 지금 가르쳐줬던 방법을 모두 써서 한번 해보세요. 자, 해볼게. 여기 봐. 나중에 내신 때 되면 더 문제 많이 해줄 거야. 오케이, 내신 듣는 사람들은. 자, 여기 봐봐. 아,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최고점이라며. 그럼 얘기했잖아. 얘들아, 이렇게 내려오든 이렇게 떨어지면 똑같다고. 자, 그럼 지우가 얘기해봐. 요거 제곱하면 내려온 높이야. 여기 몇 개? 한 개. 그럼 요거 얼마야? 제곱하면 4배. 왜냐면 2의 제곱이잖아. 안 돼. 그럼 지호가 도와줘. 야, 마무리해봐. 지호야. 여기와 여기 높이 차이가 그럼 몇 개야? 개로 말하면 3개. 3개가 바로 뭐야? h야. 그럼 결국 한 개는 얼마야? 3분의 h죠. 그럼 답은 2h에서 3분의 h를 더하니까 3분의 7h가 답이 되는 거야. 그럼 아까 풀었던 방식도 한번 써줄게. 아까 풀었던 방식 mgh 플러스 2분의 1 m의 4v 제곱. 이게 얘 역학적 에너지. 자, 여기는 mg 2h 2분의 1 mv 제곱. 자, 그럼 아까처럼 얘네들의 상관관계가 나와야 된다고 했죠. 그럼 mgh가 넘기면 2분의 1 m의 3v 제곱. 자, 찾았네, 상관관계. 그럼 우리는 이걸 뭘로만 만들면 되냐? 최고점에서는 위치 에너지만 있으니까 높이 형태로 만들면 돼. 이렇게. 자, 그러면 요 새끼 2분의 1 mv 제곱이 요거보다 3분의 1이니까 높이로 말해도 요 새끼도 얼마냐면 바꾸면 3분의 mgh가 되는 거죠. 그럼 얘하고 얘를 더하면 mg 3분의 7h. 이거보다 이게 훨씬 낫죠. 계산까지 빨리 해보세요.
방식을 써도 되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통째로 써도 되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쓰려면 이런 상관관계가 나와야 돼. mgh 골과 2분의 mv 제곱골. That's it. 자, 그럼 지워도 되겠습니까? 아주나 지워도 돼. 자, 51페이지 오른쪽 효율 봐봐, 효율. 자, 효율 봐봐, 효율. 자, 우선 효율이야. 뭐 이건 당연한 게 아니야. 효율이라고 하는 건 공급해준 에너지 중에 실제로 사용된 에너지를 얘기하면 되는 거야. 특히 여기 봐봐. 우리 열기관의 열효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좀 알아도 열기관의 열효율. 자, 여기 봐봐. 이 열은 에너지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열이라는 건 기체 분자의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는 에너지인데 그냥 보기만 해. 자, 이게 열기관인데 이 열기관에다 에너지를 열을 줘. Q인 공급된 에너지죠. 쉽게 말하면 열 에너지니까. 그럼 이 열기관에서 열을 받아서 일부는 일을 합니다. W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얘가 저온 부분으로 열이 빠져나가야 돼. 돼? 오케이? 그냥 보기만 해. 그럼 우리가 열기관의 열효율, efficiency라고 하는 건 이렇게 씁니다. 공급된 거는 Q인. 그럼 이 중에 실제로 일한 거는 자, 요 W. 근데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Q인분의 잘 봐봐. 얘하고 얘를 합한 에너지가 얘거든요. 왜요? 왜 여긴 에너지 보존이잖아. 에너지는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지 않아. 그러면 여기 봐봐. 여기가 Q인 마이너스 Q아웃으로 바뀌니까 우리가 열기관의 열효율을 1 마이너스 Q인분의 Q아웃이라고 쓸 수 있는데 그냥 보기만 해. 선생님 첫 번째 준아야, 아니 일로 열이 안 빠져나가면 얘하고 얘가 같으면 열효율이 100%인 즉 열효율이 1인 100%인 열기관이 존재할 수도 있지 않나요? 하는데 그런 건 없어. 자, 왜 그러냐 들어도 그냥 이게 바로 열역학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거거든. 그냥 보기만 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항상 모든 자연은 엔트로피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 이게 뭐냐면 이 엔트로피 우리나라 말로 무질서야. 자, 쉽게 말해볼게. 거리를 가만히 놔두면 지저분해질 확률이 높아지냐 깨끗해질 확률이 높아지냐? 길이요? 내가 범위를 너무 이상하게 잡아. 니네 방 생각해봐. 놔두면 어때? 존나 지저분해지잖아, 그지? 자, 잉크방울을 떨어뜨려봐. 그럼 잉크방울 퍼져 다시 모여? 그래, 이게 다 무질서가 높아져. 그럼 이 녀석의 증거가 뭐냐면 이 증거는 대표적인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간다는 건데, 자, 그냥 보기만 해. 이 열기관이 영어로 뭐냐면 이게 엔진이야. 니네 엔진 본 적 없지? 엔진이 보통 이렇게 생겼거든.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린더야. 그 요 안에 피스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 여기 이제 크랭크 축에 자동차 바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보통은 직렬 사기통, 시리얼 사기통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기통이 4개가 이렇게 일렬로 달려 있어. 근데 이게 효율이나 그 열을 빼는 방식에 따라 V자 형태로 생기기도 하거든. 실린더가. 그래서 이걸 V자 형태 엔진 기통이 8개면 V8이라고 하는 거야. 페라리가 이걸 써. 예, V8. 그래서 페라리 보면 V8이란 말 써이거든. 기통이 8개가 V자 형태로 달려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특히 이때 흡기 밸브가 열려. 이때 연료가 들어가. 그리고 얘가 피스톤이 올라가면서 압축이 되고 이 압축되면서 여기로 점화, 불을 붙여줘. 그럼 이때 얘가 폭발을 해. 이때 얘가 밀려가면서 자동차가 엄청 돌아. 그리고 이 안에 남아있는 가스가 이 밸브가 열리면서 나와. 이걸 배기가스라고 해.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우디 A6 2.0
TDI 엔진이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뒤에.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 모델명이고 2.0이 바로 뭐야? 2000cc. 이 100이랑 2000cc라는 얘기야. 자, 이건 터보 다이렉트 인젝션이라고 해서 직분사 형태. 옛날에는 바깥쪽에서 이런 거 증기관차 알잖아. 밖에서 열 주면 안에서 그 밖에서 열을 주면 안에서 됐지만 여기는 요즘은 연료를 다 안으로 넣어. 직접. 이런 걸 직분사라고 해. 그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돼? 자, 그럼 중요한 게 있어. 자, 이 얘기를 다시 해볼게. 선생님, 그럼 만약 연료율이 100이 되려면 고온 부분에서 들어온 열이 저온 부분으로 안 빠져나가야 되는 거네. 맞아. 근데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야, 쉽게 해봐. 자동차를 딱 타면, 난 전기 자동차지만 일반 엔진 자동차는 타면 본네트 어때? 뜨거워지지. 그거 안 뜨거워질 수 있어? 아니, 나 너무 어렵게 얘기하나? 야, 니네 냄비에다가 물 넣었어. 그럼 열을 주면 냄비가 물을 끓이잖아. 그럼 냄비는 안 뜨거울 수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 세상에 효율이 100%인 기관에 있을 수가 없어. 아니, 쉽게 물을 끓였는데 옆에 냄비도 안 뜨겁고 위에 있는 공기도 안 뜨겁대. 이런 게 어디 있어? 세상에. 우리야 좋지. 그런 건 없단 말이야. 왜? 모든 자연은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올라. 돼? 돼? 그래서 누가 물어보는 거야. 야, 왜 열효율이 100%인 열기관을 만들 수 없니? 그럼 꺼져 병신아. 열역학 이 법칙에 위배돼. 왜? 열은 고온에서 어디로 가야 되니까 저온으로 가야 되거든. 이렇게 대답하면 돼. 자, 빨리 적어. 우선 숙제는 30페이지 내용부터 오늘 지금 역학은 다 끝났거든요. 저기 뭐야 물리 파트는요. 자, 57페이지까지 뭐 다 돼 있어야 돼. 30페이지에서 57페이지가 이거 내용입니다. 자, 문제 중간중간 문제 있잖아. 문제 다 풀면 위에 해설지 있으니까 여기는 안 어려워요. 어려운 건 제가 다 해줬습니다. 알겠죠? 됐습니까? 지워도 돼요? 안 돼요? 자, 여기 봐봐.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산화환원과 그리고 산과 염기 중화반응까지 배워야 되는데 여기 봐. 다음 주에 이제 뭐를 할 거냐면 갑자기 이런 거를 해. 산과 염기, 예를 들어서 산과 뭐 염기의 중화반응에서 갑자기 이런 걸 하죠. 산과 염기의 중화반응 이런 걸 해버려. 네? 그럼 문제는 여기 봐봐. 얘가 원소기호가 뭔지, 얘가 이온화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모르면 다음 시간에 뭘 설명을 할 수가 없어. 돼? 그럼 얘가 왜 금속 양이온이 되는지, 얘가 왜 비금속 음이온이 되는지, 왜 얘네들이 결합하는지 이런 걸 알아야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뭐를 할 거냐? 주기율표를 좀 외울 거야. 알겠어? 자, 이미 외웠겠지만 한번 그래도 다시 한번 여기 봐봐. 우선 우리가 자 주기율표라고 하는 것은 뭐 앞에서 뭐 멘델레프 이런 사람 들어봤니? 네, 러시아 과학자인데 이 아저씨 되게 재밌어. 수염이 여기까지 나. 사람들이 물어봐요. 수염을 왜 안 자르냐 했더니 연구할 시간도 없는데 무슨 수염을 자르냐 이랬단 말이야. 이 사람이 원소의 주기적 성질을 다 예상을 해놓고 표를 만들고 죽어. 근데 골대로 중간에 빵꾸가 떨어졌어. 그 나중에 물어본 거야. 이거 뭐냐 그랬더니 이건 나중에 발견될 것이다.
그리고 죽어. 그리고 나중에 정말 쏙쏙들이 발견되지. 그러니까 이걸 왜 만들었냐? 원소의 어떤 주기성을 갖다가 한눈에 좀 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됐죠? 우선 원소 기호는 항상 첫 글자는 대문자고 두 글자는 소문자야. 이거 뭐 다 알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껍질은 요게 수소죠. 수소가 영어로 뭐야? 이게 하이드로겐이야. 니네가 pH라고 들어봤냐? 이걸 뭐라고 해? 산성을 측정하는 산성도라고 하거든. 요게 포텐셜 오브 하이드로겐이야. 수소 이온의 농도를 갖다 나타낸 거야. 중성이 7이야. 알아? 그럼 밑으로 내려가는 게 뭐야? 산성이야. 위로 올라가는 게 뭐야? 염기성. 이거 모르면 안 돼. 우리 다음 주에 못해. 돼? 페노프탈레인 염기성에서 무슨 색깔이야? 붉은색. 이런 거 모르면 문제 못 풀어.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게 지금 2학기는 1학기를 배웠다는 전제에서 하는 거야. 돼?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두 번째 녀석은 여기가 헬륨이야. 자, 그럼 이쪽 가로 쪽이 주기야, 주기. 보통 주기가 7개가 있어. 7주기까지가 있는데 주기가 뭐야? 껍질이야. 근데 왜 선생님 첫 번째 껍질은 2개만 있을까요? 옥택 규칙. 원래 첫 번째 껍질만 예외적으로 2개고 두 번째 껍질은 8개. 사실 그 다음에 18개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 네? 그래서 얘가 2개라는 것만 알아도 얘 누구야? 네, 태양의 신 이름을 딴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헬리오스. 자, 그 다음 여기가 누구야?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자, 여기가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네? 얘 색깔 뭐야? 노란색 기체야. 얘 이름이 콜로로스야. 어떻게 정확히 하면 요즘 콜린이라고 하거든? 콜로로스가 무슨 얘기냐? 그리스어로 노랗다는 뜻이야. 노란색 기체야. 네? 오케이? 이 다음 뭐야? 칼륨. 발음 잘해야 돼. 갈륨은 또 있어. 따로 있어. 갈륨은 녹는 점이 17도야. 손바닥에 올라오면 녹아. 갈륨이라고 금속인데 손에도 올리면 녹아. 갈륨, GA. 네? 칼륨이야 이건. 그럼 요건 뭐야? 칼슘이야. 네? 그럼 물어볼게. 얘네들 누구야? 금속이야. 얘네들 뭐야? 비금속이야. 누가 많아? 비금속이 많아? 금속이 압도적으로 많아. 그래서 내가 이걸 귀찮아 죽겠지만 갖고 다니는 거야. 노랭이가 다 금속이야. 우리가 주기율표를 보통 20번까지 배우니까 비금속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금속이 압도적으로 많아. 알겠어? 자, 말해볼게. 이게 뭐야? 금속은 우리 상온이 뭐야? 25도씨. 우리 주변에서 상온일 때 대 뭐야? 무슨 상태로요? 대부분 다 고치야. 대? 근데 액체인 애가 있어. 누구야? 그래, 맞아. 수은이야. 그래서 걔를 밀도는 큰데 액체여서 걔를 온도계로 만들어 쓰는 거야. 알겠어? 그럼 얘네들은 주로 다 뭘까? 얘네들은 주로 다 얘네도 고체 아니면 기체야. 오케이? 네? 요런 애들 기체거든. 네? 근데 액체가 있어. 누굴까? 알아도 요 밑에 있는 애들이 있어. 얘가 액체야. 브로민. 이건 브로민이에요. 브로민. 요 밑에가 뭐야? 아이온. 그래서 알아도 금속 중에서는 대부분 다 고체인데 액체인 애가 누구라고? 수은. 비금속은 거의 다 고체 아니면 기체인데 액체인 애가 브로민이야. 네? 그래서 송아리 봐봐. 얘네들 여기 밑에 다시 더 있어. 여기 밑에. 여기 혹시 누군지 아는? 이거 안 해오지. 루비듐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여기가 세슘이야. 요 밑에 얘가 프랑슘이라는 애야. 자, 이런 애들 뭐라고 하지? 1학기부터 몇 시인데? 알칼리라고. 그렇죠. 알칼리 음식. 네? 알칼리가 뭐야? 알칼리. 이게 바로 잿물이 나온다 이런 뜻이야. 얘네 양잿물 들어봤어? 서양에서 온 잿물. 그게 빨래 비누야. 왜?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고 했잖아.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 양잿물이 뭐야? 비누야 비누. 네? 이 알칼리 금속은 수용액 상태에 녹으면 뭘 띠냐? 바로 염기성을 띠게 돼.
그래서 염기성이 바로 비누야, 쉽게 말하면. 오케이? 그래서 알칼리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옛날에 뭘 태우고 나무재를 태우고 걔를 물에다 녹이면 그 잿물을 갖다 빨래하면 잘 빨렸거든. 왜냐면 그게 비누니까, 쉽게 말하면. 됐어요? 이걸 뭐라고요? 알칼리 금속. 얘네 특징 뭐야? 겁나 가벼워. 그 물에 둥둥 떠. 또 물과 뭐야? 잘 반응해요. 그죠? 돼? 우선 얘네는 자르잖아? 그럼 뭐가 나? 광택이 엄청 잘 생겨.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광택이 잘 잃어버려. 어떻게 되냐면 얘를 나트륨을 자르면 얘가 산소와 만나서 산화나트륨이 돼. 이게 뭐야? 광택을 잃어버리는 거야. 이게 뭐라고? 광택을 잃어버린다. 오케이? 돼? 그럼 또 봐봐. 나트륨이 만약 물과 만나. 그럼 얘가 뭐가 돼? 그렇죠. 야, 이거 소금 아니야. NaOH가 되면서 수소기체가 발생해. 됐어요? 여기 있어요. 됐습니까? 돼요? 쉽게 말하면 나트륨이 물에 섞이면 수소기체가 나와. 참고로 수소기체 뭐야? 폭탄이야. 불 붙이면 터져. 돼? 주먹만한 나트륨. 사실 얘는 반응성이 이쪽이 좋거든. 이 뭐 칼륨이나 이런 애들 주먹만한 수영장에다 던진다 불 붙이면 수영장에 다 터져. 무기야. 그래서 얘는 물하고 반응해서 어디다 쳐넣어? 석유 혹은 액체 파라핀 같은 데다 넣는 거지. 됐어? 네? 자, 얘네들 이름 뭐야? 얘네들 이름 뭐야? 그렇지, 할로젠이지. 할로젠이 무슨 뜻이야? 할로젠이 무슨 뜻이야? 염을 만드는, 이게 바로 염을 만드는 이런 뜻이야. 염이 뭐야?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이게 영어로 salt야. 소금이야, 쉽게 말하면. 오케이? 돼? 그럼 이제 오늘 내가 해야 될 얘기가 여기서 속하는 거지. 봐. 얘네들은 주로 뭐 할까? 주로 양이온이 돼. 왜 그러지? 얘는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어. 그럼 두 번째 껍질 8개가 꽉 차고 싶은데 7개를 갖다 끌어올래? 하나를 버릴래? 하나를 버려. 그러니까 얘는 이온이 잘 돼. 오케이? 그럼 얘는 거꾸로 해봐.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7개야. 8개 채우고 싶어. 하나 끌어올래? 아니면 7개 버릴래? 그렇지. 지금 얘 마이너스. 그래서 알아도 엄마 할로젠이라는 이름이 된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이 실제로 비금속 음이온이 되고 금속 양이온 된 애들과 만나서 바로 염을 만든다고, 소금을 만든다고 해서 얘네들 이름이 할로젠이야. 네, 특히 우리 상온에 엄마, 우리 상온에 얘네들 다 무슨 형태로 있어? F2, Cl2, Br2, I2. 자, 모두 다 이원자 분자로 있어. 이원자 분자가 뭐야? 원자가 2개인 애로 분자를 이룬다고 하는 거야. 네? 선생님, 뭐 주변에 다 분자 아닌가요? 물어볼게. NaCl 분자야, 분자 아니야? 분자 아니야. 얘 나트륨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뭐 한 거야? 1대1로 계속 무한히 반복되어 있는 거야. 그럼 물어볼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하는 걸 뭐라고, 무슨 결합이라고 해? 이온 결합이라고 해. 네? 이온 결합 애들은 잘 깨져. 지호야, 왜 잘 깨질까? 어? 그럼 깨지는 거 뭐죠? 잘 봐. 나트륨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계속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지? 이런 것도 외우면 좋아. 재밌잖아. 그럼 여기가 Cl 마이너스, 여기가 나트륨 플러스란 말이야. 그럼 여기 봐봐. 지호야, 이쪽을 빵 때려봐. 그럼 얘가 일로 샥 가. 그럼 마이너스 부분에 반발력 때문에 깨져버려. 오케이? 그래서 소금 같은 애들 망치로 탁 쳐봐. 깨진단 말이야. 이온 결합이 애들의 특징이야. 됐어요? 돼?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뭐를 해야 되냐면 주기율표를 한번 적어보는 거야. 우선 20번까지 좀 적어봐, 빨리. 20번까지 적어봐. 20번까지 빨리 적어봐. 적고 이온표까지 같이 적어야 돼.
됐어요? 20번까지 적었니? 요것도 좀 알아두면 좋은데 여기 봐. 요것도 좀 알아두면 좋은데 혹시 요 밑에 뭐 있는지 아는 사람? 요 밑에 얘가 누구야? 혹시 아는 사람 있어? 규소야. 실리콘이라고 하지. 네? 실리콘이 뭐야? 반도체에 많이 쓰여. 특히 요런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요 밑에가 누구냐면 게르마늄이거든. 요런 애들을 뭐라면 사실 준금속이라고 돼. 금속과 비금속의 성질을 다 갖고 있다고 해서. 여기 옆에 누구 있냐면 비소도 있어. 비소 밑에 안티몬이라고 있거든. 안티몬이. 이런 애들이 다 중금속이야. 그래서 규소 밑에 저마늄을 한번 좀 적어놔. 저마늄. 규소 밑에 저마늄도 한번 좀 적어놔. 자, 이게 뭐라고요? 옛날에 게르마늄이라고 했었거든. 저마늄. 그런 거 좀 알면 좋지. 여기 밑에가 이런 거 몰라도 돼. 여기 크립톤도 있어. 크세논도 있고. 네? 여기 밑에 라돈도 있어. 그냥 보기만 해, 얘들아. 보기만 해. 자, 우리 크립톤 아까 핵반응할 때 배웠었지, 그지? 네? 기억 안 나냐? 우라늄에다 중성단 던지면 바륨하고 크립톤 나온다며. 자, 얘네들 뭐라고 해, 아주나? 그렇죠. 얘네들이 바로 필요할셈이죠. 얘네는 이미 뭐야? 원자과 전자가 까듯 사실 이제 이런 것도 참 난 이거 별로. 얘네들은 원자과 전자가 얼마야? 0이야 0. 체외각 전자는 까득 차 있거든. 네? 원자과 전자가 뭐야, 성환아? 다른 애들과 반응하는 전자. 특히 얘를 족이라고 하면 얘네들 뭐라고 하지? 족이라고 해. 이게 영어로 패밀리야. 이 족은 원자의 어떤 성질을 결정하는 데 되게 중요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이 다 알칼리 금속, 얘는 알칼리 토금속, 얘는 뭐 할로젠, 얘네 비활성 기체인데 비활성 기체들이 체외각 전자가 가득 차 있으니까 반응을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비활성 기체들은 반응성이 없어. 아예 다른 애 반응을 안 한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 얘 이름이 되게 웃겨. 네. 얘네 이름이 노블가스야. 귀족가스래. 씨발 존나 고귀한가 봐. 반응도 안 하고 뭐 이런가 봐. 이름의 유래는 모르겠지만 됐습니까? 자, 그럼 이것도 적어놔. 망가니즈 뭐야, 얘들아? 망가니즈 뭐야? Mn. 빨리 적어봐. 그다음 철 뭐야? Fe. 여기다 적을게. 망가니즈, 철도 외워주면 좋은데 번호가 26번이야. 됐죠? 망간이 25번이거든. 자, 그 다음에 코발트, 얘가 27번이야. 그 다음 니켈, 그 다음 구리, 그 다음 아연, ZN, 그 다음 스트론튬, SR. 스트론튬 여기 밑에 있거든. 바로 밑에. 스트론튬. 여기가 스트론튬 있어요. 여기 스트론튬. 그리고 여기가 밑에가 바륨, 그 다음 라듐 이런 식으로 있고. 자, 그 다음 여기가 이제 은 뭐죠? 에이지. 되게 유명한 애야. 야, 이런 것도 적어놔, 얘들아. AgCl 뭐야? 뭐라고 읽어? 뒤에 염소가 있으면 소 떼고 뭐야? 화로 묶어. 염화 뭐야? 은이야. 얘 앙금이야. 무슨 색깔 앙금이야? 흰색 앙금이야. 이거 외워. 앙금 몇 개 있거든? 아니, 적어볼게. 옆에다, 얘들아. 앙금, AgCl 앙금. 이 밑에가 앙금 표시야. 자, 그 다음 황산바륨. 얘도 흰색 앙금이야. 자, 지금 분필 탄산칼슘. 얘도 탄산칼슘. 얘도 흰색 앙금이야. 네? 근데 노란색 앙금이 하나 있어. 이런 거 외워두면 좋아. PbI2. 요거 뭐야? 요호드와 납이야. 근데 요즘 이름이 바뀌었어. 얘가 요드가 아니라 뭐로 바뀌었지? 아이오딘. 그래서 얘 이름이 아이오딘과 납이야. 노란색 앙금. 그 얘네는 앙금이야. 이렇게 표시한 건 다 앙금이야. 밑으로 가라앉는다는 뜻이. 그 다음 카드뮴. 그 다음 또 뭐 있어? 주석. 됐어요. 주석 아까 여기서 썼는데 여기 밑에도 주석인데 써줄까? 여기가 비소야. 됐죠? 그 다음 비소 밑에가 여기가 주석. 네? 여기가 주석이구나. 안티몬, 비스무트.
이런 애들이거든. 여기 주석이야, 주석. 여기 밑에 납도 있어, 납. 납. 이건 알아? 1족, 2족, 얘부터 몇 족이야? 13족이야. 요 중간에 원래 또 있어. 알겠어? 그 다음에 세슘 아까 쓴 것 같고, 그 다음 바륨도 아까 쓴 것 같은데, 바륨도 썼네요. 그 다음 백금 뭐죠? 백금? PT. 금은 뭐예요? AU. 수은 HG. 납이 뭐예요? PB. 빨리 적어봐. 이걸 적어야지 이온도 적을 수가 있어. 그럼 요런 애들은 다 플러스 일가야. 그럼 이것도 외운 거랑 마찬가지네. 얘 플러스 일가. 얘 플러스 3가. 됐죠? 전자를 3개 버리기 편하니까. 자, 그래서 이온표 펴봐. 이온표 뒤에 이온표. 이온표 펴봐. 자, 그러니까 1족인지를 알면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된다는 거 금방 외운 거랑 마찬가지야. 바로 써볼게. 그러면 수소이온 누구야? H 플러스. 되게 유명한 애지. 다음 주에 배울 거야. 어떤 애가 수용액 상태에서 수소이온을 내놔. 이러면 뭐라 그래? 산. 에이시드라고 해. 오케이? 산은 다 신맛이 나. 네? 그래서 선생님 얘기했잖아. 레몬 에이드 할 때 그 에이드가 에이시드야. 오케이? 자, 그 다음 리튬. 아까 했어. 자, 1족이야. 자, 나트륨. 자, 그 다음 칼륨. 칼슘. 알루미늄. 근데 알루미늄 안 하고. 얘들아, 알루미늄이 3가도 있고 2가도 있어. 그래서 그냥 보기만 해. 여기 봐. Fe2O3야. 이건 Fe 플러스 3가하고 산소 마이너스 2가가 이렇게 만난 거야. 그럼 얘가 몇 개냐? 2개가 만나고 얘가 3개가 만나야 양성자 6개, 플러스 6개, 전자 6개가 돼야 서로 맞거든. 그래서 얘가 F2O3가 되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산화철이긴 하지만 얘를 산화철3라고 불러. 왜 그럴까? 플러스 3가철을 썼다고 해서 그렇거든. 오케이? 그럼 또 물어볼게. 얘들아. CO야. 선생님, 그럼 얘는 뭐예요? 이름이 산화구리2야. 왜 산화구리 2입니까? CU2 플러스하고 O 마이너스 2가를 쓴 거야. 왜 그럼 이렇게 써요? 구리가 플러스 3가가 있거든. 그럼 철도 왜 이걸 쓸까? 플러스 3가가 아니라 플러스 2가도 있어. 그러니까 구별을 해주려고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밑에 2냐 3냐를 붙인 건 금속이온에 양이온의 가스를 붙여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지? 자, 또 써. 자, 그다음에 공식은 알루미늄 플러스 3가야. 자, 마그네슘 플러스 2가. 구리 플러스 2가. 은이온 Ag 플러스. 암모늄. 자, 이런 걸 라디칼이라고 해. 마치 한 새끼처럼 하고 다녀. 자, 이거 외워. 암모늄이온. 아이온 플러스 2가야. 납두 플러스 2가야. 그 다음 바륨도 플러스 2가야. 자, 그럼 음이온, 염화이온, 소자 떼고 화자 붙여. 플로린. 그죠? 그 다음 아이오딘화, 황화이온, 산화이온. 자, 뒤에 소자 붙은 애들 띄고 화자 붙이고 이온 붙이는 거야. 자, 요거 별표 쳐. 되게 중요해. 얘는 뭐야? 수산화이온이야. 그럼 말해서 물에서 수용액 상태에서 수소이온을 나누는 걸 산 에이시드라고 해. 그럼 수용액 상태에서 얘를 내놓는 걸 바로 염기라고 합니다. 자, 얘 이름은 수산화이온이에요. 수산화. 아쿠어죠, 아쿠어. 물에 녹는다. 수산화이온. 자, 브로민화. 그 다음 황산이온. 자, 이것도 해야 돼. SO4 마이너스 이가입니다. 황산이온. 됐죠?
항산이온, 항산이온 또 뭐, 질산이온 빼먹었다. 에이씨. 질산이온 붙을게. NO3 마이너스니까 질산이온, 황산이온. 자, 그다음 탄산이온 되게 유명하다. NO3 마이너스니까 탄산이온. 자, 그다음 아세트산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CH3COO 마이너스. 얘가 만약 H 플러스랑 만나면 아세트산이 되는 거야. 식초죠, 식초. 자, 그다음 잘 나오진 않지만 인산 PO4 마이너스 3가. 자, 그다음 탄산 수소이온. 이거 나중에 동글 석회 동글 할 때 나와 있네. 자, 그다음 마지막에 MnO4 마이너스일까. 과망간이진산 이온입니다. 과망간이진산 이온. 자, 적어서 달달달달달달 외워오십시오. 자, 다음 주에 이거부터 시험 볼 겁니다.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